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일문일답의 시간으로 목적의 의미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어느 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실에서 유일하게 목적을 모셔놓고 다해를 개최하는 것은 말차다도 밖에 없습니다. 왜 목적을 모셔놓고 다해를 개최하느냐,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말차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일본에 가서 다해에 참석하다 보면은 제일 궁금한 부분이 목적을 왜 모셔놓고 하는가, 다를 왜 준비해가지고 다해에 하는가, 이러한 점이 대단히 궁금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시원한 대답을 듣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말차다실에서 다도의 도구로서 목적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속 시원하게 정의를 해볼까 합니다. 말차다도에서 목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것은 곧 말차다도를 하는 목적과 합치된다. 다시 말해 핵심이 무엇이냐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핵심이 뭐냐? 예절의 다도를 하느냐? 접대문화의 한 부분으로 다도를 하느냐? 생활 속의 수행의 분야로 하느냐? 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떠한 목적으로 다도를 합니까? 예절의 다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접대문화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생활 속의 수행의 한 분야로 하는 것이겠느냐. 결론적으로 말차다도를 얘기하면 말차다도는 유마경을 근본으로 합니다. 작은 방에 유마거실의 방, 그것을 다실에 모태로 하여 84,000 중생을 제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유마경이 소유경전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선다루는 보통 크게 나눠 선차와 동행차로 구분하여 선차는 법과량의 한 방법으로 수행 중심으로 발전시켰으며, 이것이 이제 선다루가 생긴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박차라고 해서 차를 10개 마시는데 그 형태의 미에 그 중점을 둔다면은 선다루에서는 내용에 중점을 둬 차를 10개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고, 그 대화라는 것은 법과량의 한 방법으로 수행의 중심으로 발전해 나갔다 하는 것이에요. 발전시켰으면 동행차는 대중과 함께 합의 그 목적을 두었다. 이 동행차라는 것은 이제 일본에서 말하는 농차를 얘기합니다. 짙을농차, 차를 짙게 타는 형태의 차로서 여러 사람이 나누어 마신다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선달에서는 대중과 함께 하면서 합의 그 목적을 두었다. 그래서 동행차의 점정과 그 방법, 형태에 대해서 초함이 강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서 선차는 도구 중에서 목적이 제1의 도구로 하여 깊은 의미의 터득이 주제가 되었으며, 목적을 제1의 도구로 하여 깊은 의미의 터득이 주제가 되었으며, 깊은 의미의 터득,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깨닫자 이거죠. 깨달음의 터득, 깊은 의미의 터득이 주제가 되었으며, 동행차는 다화를 제1의 도구로 하여 세계 일화를 근본 목적으로 해서 동군, 천지동군, 우리가
한 뿌리요 만물일체, 만물은 한 몸이라는 주제에 접근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함께하는 즐거움이요 나누는 기쁨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동행차를 하는 그 근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간략하나마 전체를 간략하나마 얘기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의 주제 선차에서 목적, 족자를 왜 걸어놓느냐 하는 그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목적은 족자를 모시는 이유는 화두며 깨달음이며 다해의 주제다. 이렇게 딱 정의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목적은 족자를 모셔놓는 이유는 족자는 화두고 깨달음이고 다해의 주제이다. 아주 간단 명료하죠. 그렇다면 화두란 무엇이냐? 화두, 의심덩어리, 의심덩어리, 의심 자체며 의심의 본질이다. 다시 말하면 말차다도에서 스스로 목적에 부딪혀 수양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센케시치라는 분은 일본 우라센케 센케시 종장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적에 부딪혀 수양하라. 이는 의지하여 수양하는 것이 하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몸과 마음으로 부딪힐 때 비로소 염이라는 상이 생겨난다. 염, 생각염자. 염이라는 글자를 풀어보면 지금, 이재금자와 마음심이 된다 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곳의 마음을 곧바로 아는 것이 목적의 목적이다. 지금의 마음을 곧바로 깨달아야 된다. 조금도 머뭇거리거나 조금도 지체할 것 없이 바로 눈이 열려야 한다. 본래의 마음 자리를 본인 스스로 확실하게 주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목적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작용이며 화두며 선차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래서 목적은 화두다. 수행자가 풀어야 될 숙제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깨달음이다.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센케시치는 직접 법단, 이건 이제 선달의 고유 용어입니다. 일본에서는 도코노마라고 하죠. 도코노마. 상노간이라고 해서 상의 간이라고 해서 도코노마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걸 법단이라고 합니다. 직접 법단에 좋아하는 목적을 걸고 계절의 꽃을 꽂아 그 앞에 앉아봐라. 앉아서 고요하게 목적과 꽃을 바라보는 순간 무엇을 느끼는가? 마음은 차분해지고 한순간 긴장이 풀어지지 않는가? 이것은 스스로를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했다. 이처럼 법단은 스스로를 쉬게 하는 공간이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셔야 돼요. 한 가정에서도 다시를 만들어 가지고 도코노마, 법단, 족자를 모셔놓을 수 있는 이 단을 얘기를 해요. 단을 만들었고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글, 초암으로 얘기하면 청담선사의 글, 청담 대선사의 글을 선사의 글을 무척 좋아합니다. 필체가 아주 독특하고 아주 소박하고 단순하고 힘이 있고 꾸밈이 없고 이런 청담스님의 글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덕을 모셔놓고 꽃 한 송이, 다화 한 송이 딱 꽂아놓고 있으면 밤을 새도 밤을 새는 줄 모르고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저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기뻐요. 한번 그런 것을 체험해봐라 이거죠. 마음이 편해지고 넉넉한 생활을 가질 수 있다. 이 속에서 깊은 의미를 터득하게 된다. 이것은 직접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도를 한다고 해도 가장 큰 단점을 초암이 얘기한다면 글을 볼 줄 몰라요. 글을 볼 줄 몰라요. 아주 큰 맹점입니다. 목적을 볼 줄 모른다. 목적을 감상할 줄 모른다. 글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아주 이게 큰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깊어질 수가 없는 거죠. 깊어질 수가 없고 열분 다도를 할 수밖에 없고 겉도는 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목적이 다도구의 제일은 목적인데 그 목적의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지 않고 주제의 의미를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그 의미에 따라서 마음 쓰는 법을 모르니까 깊어지는 다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깊은 의미가 터득되는 것이다. 서다도에서는 말해야 될 비밀이 없다. 비밀이 없죠. 아무런 비밀이 없는 겁니다. 다실에서는. 오소 나즈니 시위처럼 시위의 말씀처럼 나즈니 시위의 말씀처럼 전적으로 긴 개방이다. 닫힌 주먹이 아니다. 그것은 열린 손이다. 현실적이고 아주 실제적이고 무척 단순하다. 이것이 빗나갔다는 것은 그대의 마음이 매우 복잡하다는 표시며 복잡한 사상을 구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것을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사는 것이지 이해하는 게 아니다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도를 하는 사람들은 아주 실제적이어야 되고 단순해야 되고 순수해야 되고 복잡한 사상을 구하는 사람이면 안 됩니다. 벌써 이 선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선의 정신과 거리가 먼 겁니다. 단순 소박, 삶을 살아가는 당체가 되어야 된다.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가 되어야 된다. 그렇다. 모든 것은 이 순간 속에 연결되어 있고, 그렇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사는 이 순간 속에 연결되어 있고, 이 순간 속에 참여하고 있고, 우리는. 그대가 바로 이 순간이 된다면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죠. 그 외에 다른 깨달음이 없다. 이 순간 속에 연결되어 있고, 이 순간 속에 참여하고 있고, 이 순간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다. 그 외에 다른 깨달음이 없다. 이것이 깊은 의미의 터득 깨달음이다. 깨달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은 화두며 깨달음이다. 깨달음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순간 속에 연결되어 있고 이 순간 속에 참여하고 있고 그대가 바로 이 순간이 된다면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순간이란 깊은 의미의 터득 깨달음을 말한다 했습니다. 주제란 무엇이냐? 주제 파악이라는 말이 이제 이 불교 다도 용어인데 여기서 주제, 목적의 주제란 무엇이냐? 지금 필자는 정적 속에 차를 대하고 있다, 달을 대하고 있다. 어쩌면 달을 마시고 있는 지금의 내 모습이 가장 영험한 일이 아닌가? 영험한 일이죠. 이보단 더 영험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영험할까? 모든 허식을 배제한 지금의 내 모습. 이 자체가 존귀한 것이고 자기의 본래 모습에 눈뜬 것이기에 가장 위대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도원선사는 도를 가르치고 도를 배우는 자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를 배우는 것이고 자기를 잇는 것이며 만법을 세우는 것이라 했다. 그러니까 자기로부터 출발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기를 잇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자기를 잊어야만 비로소 본래의 모습에 닿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리사욕이나 돋보이려고 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나 돋보이려고 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자 본연의 자세로 하는 것이다. 다도는 수도자 본연의 자세를 다도용으로 뭐라고 얘기했냐? 주제 파악이라고 한다. 주제 파악이 형식의 절차로 완성된 것이 바로 뭐라? 다실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남방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구 가운데 족자의 의미가 가장 중요하다. 족자 가운데도 목적이 가장 의미가 깊다. 그 이유는 족자에 쓰인 글의 내용을 통해서 다도의 정신세계를 심화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 족자에 쓰여진 말씀을 부처라 생각하며 존귀하게 여겨 그 필자인 도인 혹은 조사의 덕을 맛볼 수 있는 글을 귀히 여겼으며 특히 선을 테마로 하는 것을 중시했다. 그러므로 다실에 들어온 사람은 우선 목적의 내용을 정확히 음미해야 하며 이를 계기로 불도에 귀하게 된다면 다도의 또 하나의 깊은 의미가 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실에 들면은 첫 번째는 목적의 의미를 빨리 파악해야 돼. 이게 이제 주제 파악이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다실에 들면은 모든 욕망과 욕심, 그릇된 잘못된 생각을 다 털어버리고, 이거는 자신에 대한 주제가 된다 이거죠. 이 두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무문간의 백척간도 진일보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 이는 향상의 경지에서 다시 한번 분발하라는 뜻으로 더 차원 높은 세계, 즉 다도의 본질이 가진 보다 깊은 사상의 세계를 힘차게 나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여기에 말차 다도의 깊은 묘미가 숨어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명물족자에 맞추어 법단, 독구나무를 만든다고 하겠는가. 참 중요한 얘기죠. 족자가, 목적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다실의 주제는 목적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도의 선차의 근본 목적은 목적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입니다. 정확한 말입니다. 생케시치는 다해의 연출은 뭐니 해도 즐거우면서도 주인과 손님의 넉넉한 대화로 무르익어가는 것이다 했다. 우리가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달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친구가 된다. 이를 엮어주는 것은 바로 대화이다. 물론 대화의 주제는 목적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목적의 내용을 갖고 대화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이 갖춰져야 다해에 비로소 다해에 참석할 자격이 되는 겁니다. 다해에 참석해서 찻값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맹물이죠. 맹물. 맹물이죠. 맹탕이고. 선차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해의 대화를 통해서 차원 높은 깨달음으로까지 인도되어야 할 것이다. 그 중심에 목적이 존재한다. 주제가 정확히 파악되는 것이다. 목적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 이것이 다해의 주제고, 자신의 주제고, 인생의 주제고, 오늘 지금의 주제가 되는 것이 바로 목적이다. 다해는 목적은 다해의 주제이다. 주제 파악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실에 들어 족자를 접자. 그리고 종이와 먹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새로운 족자를 펼쳐보자. 진정한 족자를 펼쳐보자 이거죠. 펴보면 한 글자도 없지만 항상 대강명이 빛나는 마음의 목적을 다실에 걸어두자. 꿈이라 해도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 아유 일근경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는데 그것은 종이와 먹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정계물자 펴보면 한 글자도 없지만 상방대강명 항상 대강명을 빛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족자를 모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녀야 될 화두예요. 경봉대사께서 우주법계가 원래 살이요. 우주법계가 원래 살이요. 육신이 타서 들어가서 살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법계 이 자체가 살이다. 이게. 뭐 살이를 따로 구할 게 뭐 있어요. 1월 만상이 참다운 강명이다. 해와 달 모든 만상이 강명이야. 강명을 따로 찾을 필요가 없다 이거죠. 라고 하셨다. 우리에게 온갖 것 그대로가
이 세상 온갖 것 그대로가 모든 것이 다심, 차의 마음, 다심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의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묵적의 의미는 뭐냐? 묵적의 의미는 화두요, 깨달음이며 다해의 주제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다실에서 족자를 걸어놓는 이유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이것이 파악된다면 다도의 말차다도 선다도에서는 98% 정도, 98%는 벌써 다도 공부가 거의 마쳐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가언이 아닙니다. 2%만 채우면 됩니다. 2%. 2%. 간단한 거죠. 이렇게 간단한 다도를 가지고 얼마나 멀리 돌아다녔는지 지난 날을 생각하면 후회스럽고 시간이 아까워서 아주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 후학은 초암 뒤로 공부하시는 후학분들은 시간을 잘력해서 참다운 다도에 귀하시기를 빌어봐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